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뛰어난 식견을 가진 전문가의 세상 이해하기는 우리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과 시야 그리고 통찰력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번 시간에 이어서 안세영 교수의 중국 바로 알기 한국경제신문 7월 20자 심층기고문을 중심으로 오늘도 핵심을 정리하고 저의 해석과 의견을 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포인트입니다. 바다를 지배하지 않고서는 패권 국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은 항공모함 건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세영 교수의 기고문은 이렇습니다. 중국은 2025년까지 6척의 항공모함을 건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우크라이나가 건조한 바랴그 항모를 개조해서 랴오닝함을 성공적으로 취역시켰습니다. 두 번째 자국산 항모인 산중함도 곧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그런데 한 나라가 가질 수 있는 무기 가운데 가장 공격적인 것이 항공모함이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좀 더 주변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관심 있게 보고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려 노력할 때 제대로 된 대응책과 대책이 나올 수 있다. 중국의 항공모함 보유 대수를 늘리는 것은 일본의 군사력 확대와 이를 허용하는 미국 정책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일본의 재무장은 중국이 촉발한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중국의 해양 패권 확장이란 맥락에서 보면은 일본의 재무장이 가진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안세영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 제국의 함대는 6척의 항공모함에 300여 대의 제로센 함재기를 싣고 진주만을 벌집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미국에는 항모 6척 트라우마가 있다. 역사적으로 6척 이상의 정규 항공모함을 보유한 나라는 과거 일본 제국과 지금의 미국밖에 없다. 제 의견은 일본의 재무장에 대해 우리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참담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패권 추구라는 맥락에서 보면 일본의 재무장이 가진 불가피함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의해서 해결될 사안은 아니고 또 일본이 자신이 원료 등 원유 등 해상 보급성을 중국으로부터 지켜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면이 일본의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혼자서 중국을 견제하기에 벅찬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을 권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도 참 중요하죠. 안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2017년 7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이 호위함을 개조한 경항공모함 가가호에 탑승했다. 이는 21세기 동아시아 해양 안보에 큰 획을 끊는 전환점이자 역사적 장면이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항모 보유를 승인한 것이다. 참고로 지금까지 태평양 전범국가였던 일본은 공격용 함정인 항공모함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발빠르게 기존의 호위함을 개조해서 27,000톤급 2.5급 경항모 4척을 만들고 한 척의 스텔스기 F-35B를 10대씩 시켰다고 발표했다. 제 의견은 어떤 국가의 주변 국가들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중국의 군비 확장에 고심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현재의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얼마 전 워싱턴의 움직임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워싱턴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지금 워싱턴은 온통 중국의 군비 확장과 패권 확장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입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중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사이에 어중간한 위치를 취하는 것이 바로 미국과 일본을 불편하게 만든 요인이었다. 이 점도 직시하게 됩니다. 미국은
일본의 힘을 빌어서 해양 패권을 추구하는 중국에 맞서려는 전략을 확고히 하고 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미국은 일본의 힘을 빌어서 해양 패권을 추구하려는 중국에 맞서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아주 중요한 우리의 외교 안보 정책의 기조를 결정할 때 중요한 그런 언급해야 될, 또 직시해야 될 부분입니다. 안 교수는 만약 중국이 계획대로 6척의 항모 전단을 갖는다면 기존 11개 항모 전단으로 대서양, 인도양까지 관할해야 하는 미국으로서는 혼자 맞서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항모 전단을 활용해 중국을 견제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과 손잡을 일본의 경항모 전단이 중국의 항모 전단을 견제하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함재기 숫자에서 중국이 단연 우세하다. 그러나 문제는 하늘에서 일본 최신의 스텔스기 F-35B와 중국의 J-15 함재기가 벌린 항공전이다. 미사일로 적기를 격추시키는 현대 공중전에서 항공기의 질적 우위가 절대적이다. 걸프전 이후에 F-16 팔콘은 적기 76대를 격추시키고 단 한 대만 추락했을 뿐이다. 또 육군과 달리 해군은 프로페셔널이다. 이지스함, 잠수함을 함께 다루는 항모 전단 운용은 엄청난 노하우가 필요하고 함대 지휘관의 자질이 절대적이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항공모함을 실전에 배치한 나라는 미국도 영국도 아니다. 1922년 호쇼함을 만든 일본이다. 그러므로 두 나라 항모 전단 사이의 우열을 속단할 수 없다. 다섯 번째 포인트입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자기 바다 만들기에 맞서야 하는 점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은 운명 공동체다. 한국이 미국과 일본과 적극 협조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다. 여러분, 이 기고문의 아주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자기 바다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에 한국과 일본은 공동 운명체 위치에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안 교수의 이야기는 한국, 일본이 중국과 동남아에 수입하는 석유, 천연가스가 모두 남중국해를 통과해야 한다. 중국은 군사훈련을 핑계로 지난 7월 3일부터 5일간 3일 동안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에서 스프레틀리 군도 사이에 22,200제곱킬로미터 해역을 항해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중국이 이 같은 방법으로 남중국해를 한국과 일본 길들기와 보복카드로 사용한다면 그 영향은 파괴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가 함께 힘을 합쳐 남중국해 항해의 자유를 지켜야 된다. 이 마지막 메시지도 아주 중요합니다. 한미일 세 나라가 함께 힘을 합쳐 남중국해 항해의 자유를 지켜야 된다. 이것이 정말 국제문제 정통한 안 교수가 주장하고 싶은 아주 핵심 메시지입니다. 제 의견은 중국은 길들이기 차원에 그치지 않고 남중국해를 장악하면 한국이나 일본을 마치 속국처럼 대할 것이다. 중국이 자원수송로를 확보함으로써 목줄을 재는 행국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미국 그리고 일본과 적극 협조해야 하는 한 가지 이유다. 우리의 원유 수송로뿐만 아니고 원재료 수송로, 상품 수송로가 다 중국에서 차단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한미일 공조가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은 자신의 앞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다섯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신의 앞바다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한미일 삼각동맹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대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교수 이야기입니다. 남중국해 영토 분쟁의 교훈은 중국은 해양 영토 분쟁에서 서슴지 않고 해군력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우리와는 여도 해양 영토 분쟁이 있다. 며칠 전 중국과 러시아가 폭격기가 한국 방공식별 구역에 무단 진입했다. 바다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만약 가공할 중국 항모정단이 한국 바다에 다가와 위협 시위를 한다면 우리 군사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힘이 없으면 남중국해에서 동남아 국가들이 당한 것처럼 우리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태에 대한 억지력은 한미 동맹밖에 없다. 참 이런 부분을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도 지켜야 되고 일반 국민들도 정말 깨어 있어야 되죠. 우리 혼자 힘으로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민족 자존의 문제가 아니고 대다수 국가가 혼자 힘으로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야 되는 것이죠. 동맹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요컨대 세상을 어지럽히지 않을 수 없는 중국의 패권 추구, 해양 영토 확장이 항상 우리의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한국호의 진로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